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3호 태풍 구촐이 일본 방향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촐은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을 동반한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이지만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또 다른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 내일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주말에도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낙비가 지날 것이란 예보입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이 포착됩니다. 지난 6일 발생한 3호 태풍 구촐입니다. 구촐은 앞으로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를 머금고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을 몰아치는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태풍은 일요일쯤 오키나와 남동쪽을 지나겠고 다음 주 초 일본 남쪽 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북쪽으로 또 다른 커다란 저기압이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대륙에서 발달해 태풍과 다르게 찬 공기를 잔뜩 품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의 기류를 타고 내려오는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금요일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 비의 양은 중부에 최고 60mm 정도이지만 밤에서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의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쌀하고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안전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우리나라 상공에서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낮 동안 지면의 따뜻한 공기와 뒤섞여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질 전망입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비구름이 지날 것으로 보여 바깥 활동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캐나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연기가 미국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연기는 미 전역을 뒤덮었고 백악관과 의회 등 어떤 것도 온종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는데요. 뉴욕은 한때 전 세계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쁜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리에는 마스크가 다시 등장했고 학교들은 야외 수업과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고층 건물이 늘어선 뉴욕의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변했습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자유의 여신상도 연기에 가려 형태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캐나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연기가 미국까지 뒤덮은 겁니다. And across the country as of today, there are 414 wildfires burning, 239 of which are determined to be out of control. 이곳 워싱턴 DC 역시 평소 공기질로 인한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곳이지만 오늘은 육안으로도 희뿌옇게 연기가 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워싱턴 기념탑까지 어떤 것도 온종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미국 북동부 지역 공기질은 총 6단계 가운데 건강에 해로운 수준인 4단계를 뜻하는 붉은색 경보로 뒤덮였습니다. 뉴욕 일부 지역은 가장 나쁜 수준인 6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외신은 뉴욕의 대기질이 인도 뉴델리보다 더 나쁜 전 세계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We could see it, we could smell it, and we felt it. And it was alarming and concerning. This is an unprecedented event in our city, and New Yorkers must take precaution. 이 때문에 거리에는 코로나19가 사그라든 이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마스크가 다시 등장했고 각급 학교에선 야외 수업과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일부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I'm like, is it me? Was it really foggy out here? Because it was that bad that I thought my eyesight was something wrong with my eyesight. 미 기상당국은 며칠간 좋지 않은 대기질이 예상된다며 야외 활동 자제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이달 말을 끝으로 5년간 이어졌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됩니다.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건데요. 하반기부터 국산차 개소세 계산 방식 등이 달라지는 데 따른 감면 효과는 있지만 소비자 부담은 지금보다는 늘어나게 됐습니다. 출고가 4,200만 원인 그랜저의 경우 실제 소비자 부담은 지금보다 36만 원 증가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은정 기자입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여태까지 차를 살 때 출고가 3.5%의 개소세를 내왔지만 7월부터는 5%를 내게 된 겁니다. 2018년 7월 첫 시행 이후 6개월씩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라며 내수진작이란 목표를 달성한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 가장 큰 고민은 세수 펑크 우려입니다. 예상보다 세금은 덜 거치고 있지만 나라 빚을 내지 않겠다는 방침상 확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늘려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금년에 세수가 어느 정도 부족할 것이냐. 여기는 아직 중요 세목들을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최대한 알뜰하게 있는 가용 재원 가지고 그리고 여유 재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에 따라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부담이 9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국산차에 대해 개소세 계산 방식이 달라져 개소세 54만 원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도 실제 소비자 부담은 지금보다 36만 원 증가하는 겁니다. 정부는 다만 다른 자동차 개소세 특례는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전기, 수소차 개소세 100% 면제는 내년 말까지 한도 내에서 유지됩니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승용차를 구매할 때 300만 원 추가 감면하는 조치도 계속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다시 사용해온 식당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가 기사식당과 국밥집 등 200여 곳을 단속했더니 11곳이 불법을 저질렀고 이 중 8곳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음식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시민들의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식품 적개업소를 수사하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바닥에 놓여있는 반찬통 뚜껑을 열어봅니다. 안에는 김치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김치통 뭡니까? 추궁이 이어지자 뒤늦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김치를 무한 자연채뜨기 왜 무한 생각하는데 김치찌개 하자고 딴 거는 다 버리는데 김치는 버리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찌개는 꺼지가 나가니까. 부산 동래구의 다른 식당. 이거 뭡니까? 지금 나가는 겁니다. 선생님 폭탄은 왜 때려지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뗀 겁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단속반이 직접 식당 음식을 먹고 남은 반찬에 표시를 해뒀는데 그 반찬이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되는 걸 적발한 겁니다.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부산 지역 200여 곳의 식당을 단속한 결과 위반 식당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8곳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로 나타났습니다. 기사 식당 등 주로 1인 식사가 가능한 그리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엇보다 그 영업주들의 그 위생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모든 대부분의 업소는 다 잘하고 있었는데 일부 업소가 아직도 이런 그 위생 개념이 없고. 부산시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단속뿐만 아니라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유입니다. 지난달 포항의 한 모텔에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15년간 무속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금전적 갈취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더 이상 대출받을 돈이 없다고 하자 이 무속인이 미성년자인 딸과 성관계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0대 여성 A씨가 경기도 포천의 한 법당에서 무속인을 만난 건 지난 2008년. 출산 날짜까지 무속인의 말을 따를 정도로 무속인은 A씨 가족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딸아이가 아프면서 그게 100일 전에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 애가 아팠고 그 애가 아픔으로써 본인이 복사가 풀어줘서 자기가 낫게 됐다. 내지 그게 더 말이 맞으니까 저희는 조금씩 믿게 되는 거죠. 법당을 다니던 15년 동안
가족은 무속인에게 세뇌당했다고 말합니다. 매주 무속인의 텃밭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전화가 오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속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은 물론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일가족은 법당에 제사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매달 돈을 뜯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액수만 3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더 이상 대출받을 돈이 없다고 하자 무속인은 미성년자인 딸과 성관계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 딸을 상대로 한 성추행도 있었다고 딸은 증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밑에다가 뽀뽀를 했다고 그거를 되게 수치스럽고 불쾌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집에 와서 딸아이를 안아주면서 엉덩이를 쏘르륵을 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만약에 나만 죽어도 나머지 남아있는 세 가족을 괴롭힐 것 같았고 우리가 죽거나 그쪽이 죽지 않으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나의 이 억울함을 죽어서 좀 알리고 싶었다. 취재진과 만난 무속인은 딸과 성관계를 해달라는 말은 실수였다며 일가족을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남경찰청은 일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